예, 3천만 개가 넘는 쿠팡 고객 계정이 유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여야의 대치가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네, 두 소식.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쿠팡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유출 규모가 약 3,370만 건입니다. 이게 사실상 쿠팡의 거의 뭐 전 회원 계정이 뚫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이죠. 네. 일단 규모 면에서도 3,370만 명, 그러니까 휴면 계정, 쓰지 않는 계정까지 전부 다 지금 유출이 예. 된 거고, 실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2,700만 명은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단순한 고객 정보를 넘어서서 실제 구매 내역이라든가 주소, 심지어 공동 현관키 번호까지 지금 노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더군다나 이건 구매 내역까지 노출이 됐기 때문에 이 개개인의 어떤 취향이라든가 생활의 일상적인 정보까지 노출된 상황이어서 예.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예, 2차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략적으로 이 이야기를 해도 국민 4명 중에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인정보 유출이 또 유출되는 과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게 더 문제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 감독기관인 정부의 각 기관들, 네. 그 기관들이 좀 능동적으로 감독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사기업에 이 국민의 소중한 정보를 맡겨놓고 예. 그 사기업에 일임해놓고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기능을 강화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 그 보안 기능이 무너졌을 때 올 수 있는 큰 피해를 국민이 다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예방적 기능 차원에서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서 점검을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또 하나는 국민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쉽게 주문하지만 그 주문 과정에서 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약관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약관에 있어서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체크하는지. 왜냐하면 이렇게 만약에 정보가 밖으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 손해배상 과정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유출되게 되면 정액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약관 규정을 넣는다든지 그래야지만 네, 네. 더 조심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정부의 감독 기능을 이번에 제고하는 방향의 어떤 그 노력을 하는 기회를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유출된 정보를 짚어보면 이름, 전화번호, 주소, 또 배송지 주소록, 주문 내역까지 그대로 노출됐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과방위, 정무위 중심으로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실제로 이곳에서 실효성이 있는 어떤 대책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와야죠. 일단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까지 일부 통신사의 정보 유출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 피해가 2차 피해가 어떻게 발생할지 지금까지 경험치로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의 피해까지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이 취향에 담긴 이 구매 내역까지 유출이 됐고 또 주소까지 노출이 된 상태면 소위 말하는 타겟 스매싱, 그러니까 그 고객 개인의 어떤 요구를 분석해서 실제 쉽게 스매싱 범죄에 넘어가기 좋은 방식으로 접근하는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예, 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리고 구매를 했다가 취소하는 어떤 성향, 경향 이런 부분까지 다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이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 조직에 넘어갔다면 기존 스매싱 범죄에서 한 단계 진화된 형태로 피해가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일단 노출된 부분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노출시킨 범위를 신속히 검거해서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 게 1차적인 대책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출이 돼서 범죄 조직의 스매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 양상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국민들께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발생 환불이라든가 업데이트 계정 정보 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스미싱 문자가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게 실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적을 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 긴급히 공지를 통해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조금 전에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이 일반 사기업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 체계에 대한 감독 기능 강화, 이건 궁극적인 이 제도적 개선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아마 내일 현안 질의는 당장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서 추가 피해 또 이런 재발 방지 대책까지 대두적 대책까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뭐 손해배상 같은 강력한 규제도 실질적으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퇴직 직원을 인증키를 회수하지 않거나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 퇴직 직원이 그 고객 정보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빼갈 수 있었다. 이러면 무조건 과실이죠.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손해배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개인정보보호법이 사실 조금 이 세세하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기술적인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령이라는 것이 늘 뒤따라가기 바쁘기 때문에 실제 어느 정도의 기술적인 그 수준에 올라 있어야 되는지를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제가 감독 기능을 얘기한 것인데 따라 저는 무과실 책임을 정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조심해야 될 부분은 국회에서 현안 질의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다 살아있는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천만 개의 그 국민의 정보 중에 2한 100만 개 정도는 거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주문을 지금 다 할 거예요. 주문하게 되면 그 주문이 오는지 여부 관련된 만약에 스미싱이 오게 되면 링크를 누를 거 아니겠어요? 예. 이미 나에 대한 맞춤형 정보 전부 알고 있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할 것인지 당장 내가 이게 지금 쿠팡을 이용해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해도 되는지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부터 해소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얼른 점검해가지고 현재 거래부터 어느 순간 거래부터는 괜찮다라든가 뭐 이렇게 여기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리를 잠재워줘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멘트부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900만 개 정도는 이제 이미 이 거래하지 않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예, 없지만 예. 그것부터 먼저 쿠팡에서 우리한테 불안한 감정을 지워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두 분의 얘기만 들어봐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카페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가입자 수가 24만 명을 넘었는데 실제 그럼 배상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법률적으로? 뭐 1차적으로 정보 유출 자체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최근에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략 유사 사례에서 약 1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됐을 경우, 유출된 정보에 의해서 2차 피해가 발생됐을 경우에 손해 입증 문제라든가 예. 이 쿠팡의 과실 책임의 문제에 대한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법이 개정이 돼서 쿠팡이 스스로 고의과 중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으로 입증 책임이 변경은 됐습니다만 실제 소송에서 만약 2차 피해가 발생한 이 소비자가 소송을 네. 할 경우에 그 그러면 손해배상이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증 책임은 전환을 시켰지만 손해 발생한 사실, 손해와 그 행위 간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위자료 정도 인정되는 게 지금까지의 이 관련된 집단 소송의 결과인데 예. 그래서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해서 그 업체가 실제 피해액 이상의 상당액을 배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에는 약간 이제 그런 게 반영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업체 쪽으로서는 이 과실로 인해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의 실제 결과적으로 부담이 되는 정도는 극히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 피해가 발생한 소비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부터 쿠팡같이 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이 그로 인해서 발생된 포괄적인 어떤 이 책임,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논의까지 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조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예. 저희가 이전에 싸이월드 때 대량 정보 유출에 대한 소송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 대법원은 어쨌든 원고 패소 판결을 최종 확정했거든요.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또는 관리상의 잘못이 없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발표나 쿠팡의 발표를 먼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 자기들이 책임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지 보고 그다음에 소송에 뛰어드는 게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소송계약서를 변호사님들이 짜서 하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실제 정부 발표를 보고 그 이후에 소송에 참여해도 늦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이 나오길 바라면서 저희 이제 주제를 바꿔서요.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는 오는 3일 특별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메시지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는지 먼저 여쭤보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하게는 작년 12월 3일 당일 그 비상계엄 내란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낸 국민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후에 이 내란 수사 과정에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 내란 사태 비상계엄에 대한 단죄를 요구하고 그 요구를 모아서 결국에 이 대통령 탄핵, 정권 교체를 연결시킨 국민의 노고에 대한 감사가 가장 우선할 것으로 보이고요. 어쨌든 이제 딱 1년이 되는 동안 사실 거의 기적적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회복되고 있고 경제, 민생 여러 부분에서 빠른 속도로 회복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것 네. 역시 뭐 이 정부가 잘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국민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빠르게 국제사회에서도 민주주의 회복력이 결국 있다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이제 특검이라든가 내란 재판을 통해서 이것이 단죄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문제를 강조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NS도 일부 언급을 했지만 결국 내란 사태의 주범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군사령관들 그리고 정부 고위직까지 TF를 통해서 이 단죄를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은 다시는 우리 헌정 질서에 비상계엄을 꿈꾸는 망상가 이런 거에 부안해동하는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당연히 내란을 일으킨 자들 그리고 가담한 자들 소극적으로라도 부역한 자들에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물음으로써 우리 헌정 질서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어떤 내용이 담겨야만 하는지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1년간의 대통령의 노력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난 계엄을 국회에서 해제 요구 결의하고 시민들이 막아서고 이런 그 흉중에는 뭐가 있었냐면 헌법 존중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은 우리 국민들이 모두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헌법을 침해하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관통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현재 정치권 일부에서 있는 여러 가지 헌법을 교란하는 시도 이런 것들도 당연히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국민적 시각에서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의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법부 수장도 아니고 그다음에 수사하는 검찰권이나 특별검사의 수장도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가는 방법은 정치의 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계엄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니 이제 정치를 복원해서 민생을 위해서 또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메시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이 관통되는 정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만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거기에 더 나가서 청산하자, 잔재 청산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건 정치 보복성 오해받는 어떤 멘트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의 복원이 예. 제일 키워드가 돼야 된다. 정치 복원을 통한 통합 행보 이것이 대통령께서 하실 말에 녹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국회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를 놓고 지금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법사 소위에서 충돌도 있었고 정청래 대표는 여전히 내란의 어둠은 거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란 청산의 과제는 이 국가기관을 비롯해서 곳곳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예. 사법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계엄 당일날 조희대 대법원장은 간부회의를 소집해서 계엄이 적법할 경우에 대비해서 실제 군사법원으로서의 사법권을 이양하는 절차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 역시 계엄의 완성, 내란에 부역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뤄진 내란 관련 재판에서 대표적으로 직위원 재판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라든가 그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비공개를 한다거나 특혜를 베푸는 문제 그리고 계속적으로 재판 절차가 지연돼서 결국 지금 발부된 구속영장에 의해서 만약 이 속도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1월에 혹시 구속영장의 기한이 도과돼서 네. 석방되지 않느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사법부가 자초한 일입니다. 이게 재판 진행을 그냥 과정상 그럴 수 있다기보다 의도적으로 지연하려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라든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측의 변호인들의 어떤 재판 전략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런 의도 없이 독립된 사법부의 재판이라고 그냥 지켜봐야 되느냐.
이게 공정한 재판으로 실제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사법부가 부응하고 있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내란 전담부 재판부 논의가 6월부터 있었습니다만 예, 예. 오히려 그게 속도감 있게 빨리 청산을 해야 된다는 요구에 장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일단 논의를 중단시켰지만 그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을 보면서 더 이상 사법부가 스스로 내란에 대한 어떤 국민적 청산 요구를 발현하는 어떤 법적 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된 법안을 통해서 항소심 절차부터 아니면 그 이전에 추가적 수사 과정에서 나오는 내란 관련 부역자 가담자의 구속영장 실질 심사 단계부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데 당내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 신속하게 내란 전담부 전담 재판부 설치를 한 법률안 통과를 위해서 당 차원에서 노력하겠다는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지금 이 상황들이 사법부가 좌초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내란 재판부가 아니라 나치 재판부 같다 이런 이제 목소리까지 나왔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뭘 추진해야죠. 네. 아무리 힘이 세다 하더라도 국회가 헌법 아래의 국회지 헌법 상위 기관이 아니잖아요. 근데 헌법 내에 보면 그 사법권은 대법원장 이하의 법원에 속하게 돼 있고요.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관을 보직을 주거나 어떤 법원 구성을 할 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다음에 판사들 임명 자체도 다른 공무원과 달리 대법원장이 전적으로 임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뒀겠어요? 그걸 갖다가 민주당에서는 대법원장의 전제적인 권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외풍이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몰아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또 문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왜 그렇게 얘기 안 했죠? 그다음에 오래 걸린다고 말씀 주시는데 송철호 울산시장 사건 같은 경우 4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이 사건에서만 오래 하는 게 아니고 사건에 따라서는 오래 하기도 하고 오래 안 하기도 하고 그때는 또 저희가 왜 오래 하냐고 비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시각과 이해관계에 따라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움직여야 된다. 예. 지금 내란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판사를 갖다 재판부 구성하는데 국회에서 몇 명 추천하고 그다음에 변협에서 선수들이에요. 변협에서 몇 명 추천하고 그다음 검사가 소속되어 있는 법무부에서 이것도 선수입니다. 거기서 몇 명 추천하고 그 추천한 곳에서 판사들을 뽑아가지고 세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저 이런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리 옳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판단이 좀 더 중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헌법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데 굳이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신병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적재 기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적재 재판부의 특검이 영장을 또 청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특검이 알아서 할 일을 왜 정치권이 나서냐 이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위 말하면 늦은 시기까지 지방선거까지 뭔가를 끌고 가거나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나오게 되면 사법권 독립도 필요 없고 그다음에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도 다 필요 없고 이런 식의 전형적인 이 전제적 권력 행사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얼마 못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은 2차 종합특검 카드까지 띄웠습니다.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한데 모아서 들여다보자는 건데 장동열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 관련돼서 특검의 수사 그리고 이 재판 진행을 계속적으로 국민의힘은 내란 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을 가지고 지금 당내의 분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란 몰이입니까? 내란 우두머리죄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구속된 겁니다. 주요 사령관들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법 기능과 수사 기능이 정상적인 작동한 결과로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구속돼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내란 몰이가 아니라 내란에 대한 단죄의 과정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이란 내자도 못 그래게 사실상 국민 여론을 저런 식으로 입틀막하고 계속해서 수사나 공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사실상 좌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곳곳에서 특검의 수사가 지연되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실제 수사 개시 초기에 수사 대상에서 인지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원래는 짧지 않은 수사 기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예정했던 수사를 다 마무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만약에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수사 기간을 종료하고 진행된 수사에 따라서 된 만큼 기소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남은 과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그것들이 중요하게 추가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종합적으로 2차 특검을 통해서 진상규명을 하고 완벽하게 내란 청산을 해야 된다. 이게 국민적 요구다라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추가 특검, 저 특검도 3번 연장한 거잖아요. 150일 동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의 다 기소가 됐어요. 그럼 뭘 더 하겠다는 건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검찰은 폐지하면서 특검도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특별검사는 또 하나 마련하겠다는 것은 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끝까지 검사를 쓰고 나에 대한 수사는 검사가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 이런 오해를 살만한 것이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 수사기관이 없습니까? 상설 수사기관이 많아요.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현재 검찰도 있고요. 왜 그 활용 안 하고 다시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죠? 특별검사는 아시다시피 사실상 민주당이 임명합니다. 대통령 임명하시지만 추천은 민주당이 자의적으로 추천을 해요.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럼 민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지방선거나 선거 국면에서 상대당인 국내심을 수사한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왜 또 하려고 하는 거죠? 그간의 것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계엄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단죄를 위해서 3번 연장해가지고 150일을 수사했잖아요. 그것도 3개 특검이. 근데 뭘 더 하겠다는 거죠? 나머지는 예전에도 수사기관이 연장이 있었지만 또 다른 특검 출범을 통해서 특검이 수사를 이어간 적이 없어요. 그 수사기관을 넘기면 되잖아요. 법에도 이렇게 넘기게끔 돼 있고. 그냥 국가수사본부에 넘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특검을 또 얘기하는 거지? 예산이 이렇게 남아 나나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야당이 만약에 현 정부 인사들이 뭔가 연루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자들에 대한 단죄를 기존의 수사기관이 못하니까 특별감사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잖아요. 그러면 현재 수사기관이 못할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더 잘하겠죠. 근데 왜 자꾸 특검 얘기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는 예. 국회가 계속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이슈 한 가지만 끝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계엄 관련 사과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인데 장동현 대표는 과거에서 벗어나자라고 외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과거에 머무는 거고 저들이 만든 운동장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또 이 당내의 어떤 사과 요구와 관련해서 배현진 의원은 처참한 김건희, 처참한 계엄 역사와 결벌해야 한다. 이랬더니 이제 또 김계리 변호사가 누가 누굴 보고 천박을 운운하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대당이긴 합니다만 이 상황들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당내 논란과 문제 제기가 왜 이제서야 분물 터지듯이도 아니죠. 조금씩 나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진작에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전당적으로 사과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이 초래한 국민적 고통에 대해서 엎드려 사죄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몇 마디 사죄란 말을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게 그 뒤에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십시오. 당동혁 대표 체제 이후에 특히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한다거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주장하는 윤 어게인 세력과 같이 가야 된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과 논란을 벌이고 있으니 이 과정에서 사과한다 한들 과연 국민들께서 12.3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는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장동혁 대표는 장애 집회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12.3 비상계엄은 불가피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입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정치적 폭거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죄송하다. 이게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국민적 사과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사과할 의사도 없고 그럴 필요성도 전혀 느끼지 않는 가운데 지금 12.3 비상계엄 내란 1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새롭게 보수를 재편하고 지방선거로 가겠다 이런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당내 일각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조차도 전혀 의미 있게 국민들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서 벗어나자고 외치는 게 과거에 머무는 것이다. 일단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도부의 반성 사과가 필요하다는 일부의 이제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하겠죠. 저는 한다고 보는데 사과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사과만 한다고 해서 뭐 국민적 마음이 되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뭔가 또 다른 조치를 내놔야 되겠죠. 예. 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민의힘 몇몇 분들이 예를 들면 결별해야 된다. 윤 전 대통령과 결별했어요. 결별했는데 또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적 시각에서 볼 때 아직 결별 안 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결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결별 안 한 근거를 대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가 몇몇 말한 부분을 그거 명확히 표현을 해달라라든가 이렇게 특정해서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당 전체가 윤 전 대통령을 지금 감싸 안고 가는 듯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양양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이 마치 계엄을 방치했다라는 말씀도 하세요. 당이 언제 계엄을 방치했습니까? 이거 듣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우리 당원들은 억울한 그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런 말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께 반성해야 된다는 말은 맞죠. 왜? 아니 계엄과 관련된 그 시국에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계엄을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거기에 인발부 어쨌든 돼 있으니까 해당 예. 정당이었으니까요. 5월달 이전에는 5월달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을 했거든요. 그 정당 탈당 전에는 저희 당 당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런데 더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정국하에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하는 부분도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야당으로서 대우를 못 받고 야당으로서 여당의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죠. 여당의 독주가 잘하는 독주면 상관이 없지만 현재 잘하는 독주라고 평가하는 국민들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사법부도 겁박하고 그다음에 법도 마음대로 만들고 자 이런 상황에서 왜 역할을 못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녹여내는 입법을 하지 못하도록 그걸 뭐해 못 막냐. 이게 진정한 사과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당이 착하다 착하지 않다 뭐 학술대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기능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두고 설전을 벌여야 되는데 사과를 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아직까지도 우리 당은 이러고 있다는 거 사실 자괴감이 좀 들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현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